비상 비비상 처정에 머물며 세상을 통으로 느끼는 큰 마음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고, 이 본래 성품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참나의 작용과 똑같은 무의행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참나의 무의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같은 계절이나 시간의 변화부터 생로병사, 생장수장의 생명현상과 성주괴공의 물질의 변화까지 현상계의 모든 만유를 정확히 음양오행의 원리로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에고가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에고가 관여하는 인간의 삶에서 본래 성품으로 행하는 에고의 무의행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여러 상황들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주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인 희로애락이지요. 상황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에고가 기쁨이나 즐거움, 분노나 슬픔을 느낄 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 분노와 슬픔을 느끼셨나요? 잠시 지난 상황들을 떠올리며 그때 여러분의 에고가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희로애락을 느끼는 에고를 관찰하며 확인해 보세요.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던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확인하셨지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이익을 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 때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에고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시하며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나요? 이번에는 고요히 비상 비비상 처정에 머물며 현상계를 논의는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에고가 본래 성품으로 같은 상황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중시하는지 고요히 확인합니다. 어떤가요? 아까와 차이가 있나요? 텅 빈 참나로 현상계를 볼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사사로운 이득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개체로서의 내가 아닌 상황 전체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큰 자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에고인지에 따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과 표현이 달라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네요. 다시 한번 같은 상황에서 큰 자아의 에고가 되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본래 성품으로 상황을 대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말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고요한 마음으로 본래 성품의 여러분 자신을 지켜봅니다. 확인하셨나요? 본래 성품일 때의 에고는 기본적으로 현상계 전체를 품에 가득 안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품은 참으로 온유하고 따스하고 밝고 부드럽지요. 어질고 자비롭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참으로 담담하게 바라보며 전체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으니 저절로 정의로워지는 거겠죠. 말과 행동 역시 작은 자아일 때와는 다르게 겸손하고 조화롭게 상황을 안정시키고 모두를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세상을 품에 안고 상황을 포용하고 통찰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우리의 본래 성품은 참으로 지혜롭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어짐과 정의로움, 조화로움과 지혜로움은 에고가 본래 성품으로 있을 때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죠? 이것이 학교에서 배운 인의 예지이고 에고의 무의행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나를 중시하는 작은 자아와 전체를 통으로 보는 큰 자아인 본래 성품으로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진정한 어짐과 겸손함은 작은 자아인 에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참나의 텅 빈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그때가 겸손한 상태이고 어진 상태라는 것을요. 두 가지 에고의 마음으로 꾸준히 번갈아 가며 연습해 보세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이렇게 인의 예지라는 무의행을 하고 있고, 이 무의행을 중용이나 중도라고 합니다. 에고의 중심인 참나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진리라는 뜻이지요. 학교에서 배운 인의 예지와 중용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꾸준히 선정과 직관을 닦으며 공처정과 식처정, 무소유 처정을 연습하셔서 비상, 비비상 처정에 머무는 본래 성품으로 세상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에고가 관여할 수 없는 절대계의 무의행은 자연이고, 에고의 본래 성품이 행하는 무의행은 인의 예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선할 수 있도록 참선마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친근한 참선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은 자아와 큰 자아의 두 에고가 만들어가는 현실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선마을에서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고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중용의 인의 예지가 일상에서 저절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부의 3단계 중에서 중용의 실천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니까요. 기억하시지요? 참나의 뜻을 에고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공부의 마지막 단계였지요. 일상에서 꾸준히 본래 성품으로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셔서 공부의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